여기 앉아봐. 좋아. 펜트하우스의 느낌을 좀 받아보라고. 여기 남산 타워도 보이고 미군 부대도 보이고. 어때? 딱 이렇게 한번 보면 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 있잖아, 진짜 남영동 그 고문실에 끌려온 그런 느낌 있잖아. 여기 창만 좀 작으면 아 살려주세요 이 느낌이지. 살려주세요. 와, 여기를 9개월 만에 130%를 먹고 매도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현석이랑 같이 남영동에 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사하면 어떡해. 내가 뭐가 돼 그러면. 인사를 해 그러면. 내 채널의 컨셉은 원래 그렇게 인사하는 컨셉이 아니야. 그냥 말부터 하는 컨셉. 나는 인사하는 컨셉이야. 내 채널이잖아. 참 진짜 갑질이다. 내가 진짜 5,000명일 때부터 아유 진짜. 어쨌든 현석이랑 여기 나왔는데요. 여기 왜 나왔냐, 남영동에. 제가 짧게 얘기를 하면 현석이가 9개월 만에 에쿼티 대비로 봤을 때 80, 90% 정도의 수익을 냈던 단타를 한 근생 구분상가가 있어서 투자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남영동 한 바퀴 걸어보려고 나왔습니다. 9개월 전에 이제 원래는 식당 자리 알아보려고 작은 거 꼬마 상가 알아보다가 부동산도 막 다녀보고 이러다가 갑자기 급매물이 나왔다고 했는데 하필 또 구분 상가가 나왔더라고. 시세보다는 좀 많이 저렴하게 나와서 이게 뭐 A급도 아니고 뭐 완전 좋은 건 아니지만 급이랑 상관없이 시세보다 확 싸면 나는 무조건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또 되게 핫한 상권이잖아요. 최근에 남영동이. 맞은편은 또 삼성물산이 이제 재개발 들어갔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물려서 요거 투자 한번 해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접근했고 얼마에 샀어요? 처음에 6억에 매수했어요. 대지가 5.2평짜리고 5.2평. 공급이 한 10평 정도 되고. 네 맞아요. 여기 산 거고 여기가 대지가 여기까지 주차장까지 보면 이게 되게 높아가지고 난 대지가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주차장이 넓다 보니까 대지가 좀 있네요. 맞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이거를 나중에 내가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기운이 좋더라고. 뷰도 좋고 기운도 좋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그랬었잖아. 뭐 후암동이든 용산이든 한남이든 어디든 간에 식당을 좀 해보고 싶다. 찾다가 몇 개월을 찾았잖아. 이걸 산다고 했을 때 어쨌든 시세보다 확 낮아서 너 금매로 딱 지른 거였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9개월 만에 얼마에 매도를 했어요? 7억 5천에 일단은 계약서를 썼고 시세 차익은 1억 5천인데 부대 비용이 한 6천에서 7천 정도 세금이랑 해서 들어가더라고. 한 7천 가까이 들어서 실제 수익률은 한 8천에서 8,5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세금 다 내고 법인세도 내야 되니까 이제.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요즘 부동산 강의 파리 막 이런 것 때문에 SNS가 시끄럽고 무슨 뭐 이렇게 말이 되는 소리니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내 주변에서 이렇게 단타 쳐가지고 돈 버는 애들은 현석이는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었거든. 현석이처럼 정말 발품 많이 팔고 그리고 자기가 건실하게 사업을 하는 캐시플로우가 좋은 사업법인이 있고 건실한 사업법인이 있으면 물려도 크게 걱정이 안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를 수 있는 거야. 레버리지를 6억에서 90% 정도 꼈으면 96, 54에서 5억 4천 꼈을 거 아니야. 5억 4천을 꼈을 때 지금 이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그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충분히 커버 가능한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물을 여러 번 해보니까 나도 세 번이나 이거 해봤잖아. 세 번째 등기잖아. 퍼센테이지 대출 레버리지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그 덩이가 작으면 90%를 해도 괜찮긴 한 것 같고. 그건 너가 사업법인에서 이익이 많이 나와서 그래. 중요한 거는 이제 변동금리가 이제 금리가 바뀔 수 있잖아. 바뀌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좀 그렇게 리스크 있게 가도 되는데 예전에 이제 현금 없이 레버리지를 많이 90% 이상 꼈다가 이제 좀 힘든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난 되게 교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큰 거는 진짜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니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작은 것들은 사실 뭐 메리트 있고 그러면 레버리지 껴서 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제 교훈을 얻은 거지. 전제는 현석이처럼 캐시플로우가 건실하게 나오는 사업법인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왜냐면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잖아? 이것도 5억 4천 끼고 샀다가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뭐 좋은 상권이지만 임차도 안 맞춰지고 매각도 안 되고 막 이러잖아? 환장해. 그래서 이게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돼. 자기 그릇에 맞는 건물을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면 무조건 강남 사야 된다, 어디 사야 된다 막 다 그러는데 강남의 뭐 핵심지 A급 이런 거 가격도 너무 비쌀 뿐더러 아무리 싸게 나와도 내 순번까지 안 와. 그냥 보통 매도자가 하겠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그냥 사버려. 솔직히 뭐 있는 도 없는 거 어떻게든 신용까지 끌어와서 자기가 사지 그걸 누가 딴 사람을 주겠어. 막 진짜 좋은 거면. 절대 안 주지. 좋은 거나 절대 안 주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살 때 이제 앞으로 생각해. A급은 나한테 없다. B급, C급 중에서 그냥 제일 싸면 난 그걸 사자. 이런 마인드로 그냥 이런 부동산 주변에 가갖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좀 친하게 얘기하고 같이 뭐 음료수도 한 잔 마시면서 좋은 거 나오면 알려주세요. 현금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신뢰를 심어주고 나오면 이제 바로. 중요한 거는 스스로 발품을 팔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발품을 팔고 단번에 결정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많은 부동산들을 만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 건데 부동산 강의 들어가지고 한 방에 뭔가를 하시려는 분들은 첫 번째로는 발품을 안 팔았고 두 번째는 여러 부동산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듣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고액 강의를 결제를 해서 거기서 그냥 계약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이비 종교랑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빠져버리는 건데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현석이도 거의 이거 하려고 몇 개월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계속 발품 파고 여기서 오렌지 컷으면 가까우니까 와가지고 돌아다니고 나온 거 없냐 물어보고 자기가 다 계산기 두들겨 보고 금매
매매들도 여러 개를 보고 이러면서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매장이랑 가까운 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캐시플로우가 이루어지려면 나도 매장에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에 점심 안 먹고 와서 이제 둘러보고 퇴근하고 나서 둘러보고 이런 식으로. 강남 솔직히 사고 싶긴 한데 갈 수가 없어. 거기 가는 순간 매장에서 캐시플로우가 떨어져. 결국에는 미래의 수익을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강남을 살려면 수익형이나 아니면 투자용으로 가야지. 너가 뭐 거기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강남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남영동 한번 걸어볼까요? 여기? 여기 막 이런 데 있잖아. 남영 늘 연구소 막 이런 데도 있고. 이거 되게 재밌어요. 남영동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남영동 맞아요. 말 한 번 잘못하면 안기부에서 끌고 갔잖아. 이렇게 납치당해가지고 남산 밑에서 고문당한 거기 남영동이 여기 남영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막 그랬잖아. 남영동에 끌려갔다 이러면 아 살아서 못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곳이 이 남영동입니다. 그래서 맞아. 옛날에 안기부도 있었고 국방부도 있었고 되게 많은 정부 기관들이 있어서 옛날에 1970년대 이때는 정부 기관들에 있는 사람들과 숙명여대 여기 바로 앞에 있거든요. 여대생들과 그 정부 기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외식업장들이 많았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영동 특징이 뭐냐면 이 건물들 보세요. 엄청 낡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미군 부대가 있었을 때 미군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약간 스테이크라던가 부대찌개 있잖아. 미군 부대찌개. 그런 것들 음식점들도 아직 좀 남아있어. 요 구역에는. 미군은 지금 빠졌지만은. 그래서 남영동 건물들을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면 가장 신축급인 게 2000년대 초반에 지은 거고 오래된 건물은 1950년대 지은 건물도 되게 많아 여기. 원래 이렇게 낡으면 사람들이 잘 안 왔거든. 그 동네 사람들 빼고는. 근데 최근에 레트로 열풍이 불었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도 싸고 레트로 열풍이 부니까 실력 있는 셰프들이 여기 와가지고 남영탁도 여기서 만들었고 남영돈도 여기다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갔던데 남영 아케이드 안에 그때 갔었잖아. 맞아. 유영옥 바베큐 여기 한 번만 보여드릴까? 여기 진짜 무섭게 생겼는데 근데 여기 식당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 이거를 감성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먹는 거야. 난 처음에 유영 바비큐 왔을 때 아니 무슨 이런 데 식당이 있어. 여기 되게 좋아졌다. 여기 다 그냥 샷다 쳐져 있었는데 1970년대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솔직히 나는 이런 데 선호하진 않지만 1970년대 80년대에 그런 데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유영 바비큐 여기 있네요. 이런 건 못 만들거든. 이거 봐봐. 이거 약간 폐가 같은 느낌이 여기 전선 있고 이런. 진짜 폐가야 근데 여기는. 그럼 그렇지. 그래서 이런데 골목 한번 보세요. 골목 보면 이런 분위기를 개조를 해가지고 레트로 감성을 입혀서 외식업장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임대료가 싸. 그리고 임대료가 되게 싸잖아. 여기 임대료 비싸면 누가 들어와? 아무도 안 들어오지.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게 남영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8개 군가 이렇게 잘라놨는데 리모델링밖에 안 돼. 신축이 안 돼서 결국에는 옛날 걸 그대로 다 보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다 신축을 누가 하겠어요? 그래. 신축 못해. 막혀있어. 규제로 막혀 있구나. 불가능해. 그래서 다 이런 감성이 나오는 거야. 이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제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셰프들이 임대료 싼 데 찾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장사하고 또 핫해지고 거리가 그러면 사람들 또 몰리고 이러는데 최근에 또 그래서 임대료가 되게 많이 오르고 있대. 가파르게. 예전에 남영동 하면 뭐 평당 임대료 엄청 뭐 5만 원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비싸게 받는 데는 20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10평에 200만 원이 넘는 거야. 되게 비싼 거야 그러면. 재매수 해야 되겠는데 다시? 아니 저런 데 말고 여기 있잖아. 진짜 외식업장들 1층에 있는 이런 데는 임대료가 많이 비싸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거야. 남산공원. 아 맞아 여기가 남산이 아니고 용산공원이야. 용산공원이야. 남산공원. 머릿속에 남산만 계속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용산공원이 만약에 전면 개장을 하게 되면 저기거든요 바로. 그럼 저기로 이제 출입구 같은 게 생길 거고 남영동이 만약에 계획한 대로 다 개발이 되면 고밀 개발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여기로 이어지는 그 보행로 이런 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집가가 비싸지겠죠. 나중에는 많이 오를 것 같기는 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남영동이 그게 있어. 이런 호재들이 있잖아. 2, 3년 전만 해도 여기 남영동 이면도로에 있는 이종주거 지역에 있는 핫한 그런 거리가 평당 1억이었거든요. 지금은 평당 1억 한 3천에서 5천. 호가가 그래요. 호가가 다 거래되는 건 아니고. 작은 지분은 뭐 1억 3천에서 뭐 1억 5천까지 있고 큰 지분은 1억 한 1천, 뭐 2천 이렇게. 3천. 그래서 어떻게 보면 2, 3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30% 이상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맛집이 그리고 많기도 하고 남영도는 맛있어. 남영동 괜찮죠? 근데 줄 서서 먹을 이유는 없는 식당이야 솔직히. 맛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기다리면서 이런 느낌은 들죠. 네, 여기 용산공원. 용산공원 전면 개장하면 남영동 여기가 일대가 많이 바뀌긴 할 것 같아. 근데 전면 개장이 언제 될 거냐? 아주 오래 걸리겠죠. 상권이 좋아서 동의를 얻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장사가 잘 되고 지금 바닥 권리금도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권리금이 없었던 곳인데 바닥 권리금이 되게 많이 높아졌고 임대료도 많이 높아졌고 그 상가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겠냐고. 그래서 아마 개발하는데 그런 게 오히려 좀 그 걸림돌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만약에 주상복합으로 올라가면 이런 레트로 감성이 사실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오프라인 감성 요즘 되게 상가들 많이 진짜 용적률 막 뭐 800% 이렇게 써갖고 올리는데 그런 데들이 인기가 없어. 왜냐하면 감성이 없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가는 거는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좋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솔직히 여기 맛있어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맛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누군가한테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용리단길에 있는 맛집들 가보면 솔직히 좀 맛집을 진짜 찾아다니는 사람들 입맛에는 그렇게 맛있는 데는 별로 없잖아. 완전 하이엔드까지는 아니죠. 그건 맞아.
저렴하지. 그건 나도 인정. 근데 뭐 먹을만해. 먹을만한데 그냥 그 가격에 그냥 대충 플러스 이런 약간 공간에서 주는 약간 레트로 감성 플러스지. 그게 크지 사실. 공간에서 주는 그 경험을 하려고 가기 때문에 여기가 좀 매력적인 동네로 바뀐 건 맞죠. 근데 여기가 남영역 앞에 보면 서울역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지상철이 막 지나다니고 지상철은 여기서는 뭐 소리가 아예 안 들리던데? 여기서는 안 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권이 확장이 되려면 여기가 이제 상권이 있잖아요. 저기서 넘어오는 수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상철이 그 상권을 완전 단절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남영동 상권이 되게 지금 핫하고 좋은 건 나도 아는데 이게 확장이 되느냐를 보면 뒤로는 공원으로 막혀 있고 앞으로는 지상철로 막혀 있고. 아 나도 그 말에 동의해. 내 반포에서 여기 가끔 이제 보러 오면은 되게 뺑뺑 이렇게 확 돌아오던가 이렇게 돌아오던가 해서 오는 게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 여기 넘어올 때 공원이 막혀 있어서. 그래서 여기도 재밌는 데 많아요. 남영탁도 여기 보이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남영돈, 여기 남영린. 난 여기 세계 식당 뭐 자주 가서. 궁금한 게 여기 이 대로변에 보면 웬만한 건물들도 이종주거지역이면 평당 1억 5천에서 4천, 3천이면 다 사는데 저긴 구분상가잖아. 그러면 대지가 5.2평이면 7억 5천에 팔았으면 대략 한 평당 1억 한 4천 몇백에 판 거잖아. 그러면 그냥 이런 건물을 사지 굳이 저거를 왜 사는 거야? 저건 작잖아. 덩어리가 작아서. 작으니까. 저건 완전히 그냥 재개발 보고. 대출 받아서 자기 돈 1억 넣고 그냥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 맞지. 완전히 물건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접근 방식을 다르게 난 저거 그냥 단타용으로 그냥 들어간 거야. 이런 건물들은 아무래도 뭐 살려면 그래도 5억, 6억씩 막 들어가니까 아무리 싸게 사도 그래도 막 몇십억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저런 게 거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대지 평당 가격으로 보면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이런 건물들도 평당 1억 3, 4천이면 사는데 초기를 왜 1억 5천을 주고 사지? 구분상가인데? 2, 30평 사면은 3, 40억까지도 가져나. 많게 가면. 그럼 저 사람은 되게 장투용이겠다. 장투용으로 보통 가시는 거지. 나중에 혹시 여기 다 재개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존버하고 상가나 뭐 이런 거 받으실. 대지 5.2평 가지고 뭐 이제 조그만한 그런 상가나 이런 걸 좀 받으려고 하는 뭐 그런 수요일 수도 있겠네. 그런 소유가 되게 많어. 그런 건물들이 구분 상가들이 되게 많어. 소액 투자니까 이자만 낼 수 있으면 되고 임차인 받아서 이자 좀 내면 되고 하니까. 한 달 이자가 5억 4천 하면은 한 달에 한 170 정도 나오거든. 그거를 임차 주면 오면은 저기 시세가 한 60에서 80 사이야.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버티는 거네. 100 조금 안 된 돈 놓고 버티는 거지. 그러면 한 20년 버틴다 생각하고 1년에 한 1,200만 원 내고 내가 버틴다. 그럼 그거 결국 올라갈 거다. 이런 계산이 있을 수 있겠네. 근데 3억 내고 들어가면은 돈 안 내도 되지. 근데 뭐 기회비용도 있는 거니까. 일로 오니까 상권이 하나도 없네. 여기는 이제 미군 부대 들어가는 출입구. 여기는 거의 없고 미군 아예 안 나갔네 여기. 조금 남아 있어. 아마 대사관 뭐 이런 직원들도 요번에 숙소 일로 옮긴다고 하면서 뭐 여기 관련된 직원들이 이제 옮긴다고 하던데 아세아로. 아직까지 안 나갔구나. 아세아가 완공되면 이제 아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공원화되려면 한 20년 봅니다. 20년. 그래서 이쪽 라인은 이런 1층짜리들을 개조해서 사무실로 많이 쓰시더라고. 식당보다는 디자인 회사나 이런 거. 이런데 임대료는 얼마 안 하겠다. 근데 임대료가 저기 메인 상권에 근생들 있는데 되게 장사 잘 되는 데가 요즘 많이 올라와서 평당 20만 원 이렇게 부르더라고. 여기는 임대료가 안 비싸겠지. 유도인가 많이 없는 곳이니까. 여기 좋다. 여기 리모델링해서 사무실 쓰면 되겠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바꿔서 쓰더라고. 아, 그치. 이거. 근데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고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못 지은다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셨네. 일부러 설거를 좀 많이 해놓고 쓰실 분 써라. 근데 남영동이 내가 보니까 거래가 엄청 활발한 것 같지는 않아. 좀 작은 거 내 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는 1년에 뭐 5, 10건 사이로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서 좀 굿즈 큰 걸로 들어가면 수익률이 다 1%거든? 0.8%이래 수익률이. 그럼 0.8% 수익률을 가지고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뭐 진짜 재개발이 된다 하면 그 차익을 먹는 건데 기약이 없으니까 이게 굿즈가 큰 거는 잘 그렇게 거래가 잘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 보니까. 뭐 한 2, 3억 정도 그냥 어디 묵혀놔도 되시는 분들이 그냥 작은 거 하나 갖고 있는 거고 영끌로 하고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 여기는. 길은 걷기 좋다. 용산공원 생기면 이 길은 좀 넓어서 괜찮네. 일방통행이고. 이렇게 올라가면 또 뷰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했었어. 만약에 정 안 팔리면 나중에 뭐 상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여긴 사실 뭐 유용 바베큐나 아니면 남영탁이나 아니면 뭐 남영동 같은 좀 유명한 맛집들 있잖아. 그런 데를 내가 일부러 택시 타고 오지 않는 이상 절대 안 오는 동네거든 사실. 여기 뭐하러 와 여기를 굳이. 그리고 또 소주 안주들이잖아 그것들이. 그러니까 형이 소주 잘 안 마시니까 여기 올 일이 별로 없어. 아니지, 나 남영탁 가서 와인 먹었는데? 아르마 후소 먹었는데? 어휴 역시 회장님 다르네. 나 맥주 먹었는데 소맥. 그래서 어쨌든 현석이 이거 얘기하면서 9개월 만에 세전 차익으로 모든 수수료를 다 떼고 130% 정도의 차익을 냈으면 진짜 훌륭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스스로 발품을 팔아야 된다. 그리고 강의 듣고 이런 걸로 안 돼요 이게. 그냥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 본인이 발품 파시고 그리고 사업법인이 본인이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법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지니까 그런 게 다 자기가 깜냥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보니까. 남들이 뭐 했다고 이렇게 우르르 가가지고 뭐 강의 듣는다고 그게 돈 벌면 뭐 대한민국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벌지.
한번 올라가 보시죠. 난 여기가 상가가 아니고 다세대 주택인 줄 알았어. 약간 느낌이 다세대 주택으로 돼 있어서 다세대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어. 이게 근생으로 돼 있지? 네 거는. 근생으로 지었는데 약간 오피스텔 같기도 하고, 주거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작은 사업체들은 여기서 사무실도 하고 숙박도 하시고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야, 근데 진짜 너를 대단하다. 이렇게 낡은 데를 또 투자해가지고. 저희 펜트하우스를 소개할게요. 남영동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 이거 보세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남영동이 이렇다니까? 20, 30년 된 건물이 아니야. 60년, 70년 된 이 건물들이 모여있는 데가 남영동 이 상권이거든요. 이게 또 레트로 감성이 유행하니까 또 여기가 또 훈풍을 타고 또 올라가고, 레트로 감성이 유행하지 않았으면 여기가 뜰 이유가 없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펜트하우스의 그 기분을 만끽하는 거지. 근데 여기를 만약에 임차를 쓰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왜 도대체 임차를 하는 거야? 사무실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피부 미용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신발 벗고 들어 내가 다 닦아놨는데 헤이 진짜 헤이 내가 맨날 무릎 꿇고서 이거 왁스까지 다 발라놨구만. 미안해. 헤이 남의 펜트하우스에 진짜 여기 앉아봐. 좋아. 펜트하우스의 느낌을 좀 받아보라고. 여기 남산 타워도 보이고 미군 부대도 보이고. 어때? 딱 이렇게 한번 보면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성공했구나. 그 있잖아, 영화 킬러 이런 데 보면 그 있잖아, 진짜 남영동 그 고문실에 끌려온 그런 느낌 있잖아. 여기 창만 좀 작으면 살려주세요 이 느낌 있지. 살려주세요. 여기 와갖고 진짜 더러웠거든? 유리도 다 바꿨어. 세시도 바꿨구나. 6억에 사서 7억 5천에 팔았다고 하면 1억 5천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또 돈 들어가고 세금 내고 취득세 내고 수수료 나가고 이러면 그게 한 7천 나갔어. 그게 7천이면 되게 많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 너가 산 가격의 12%를 없어졌어. 그냥 없어졌어 진짜. 사실은 수익률을 따질 때 이런 걸 면밀하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수익률을 과장하게 바쁘니까 그냥 단순히 산 가격하고 판 가격만 딱 보여주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취득세가 3천만 원 정도 나갔고, 복비가 300에서 500 정도가 발생할 예정이야. 수리비가 500 조금 안 되게 들어갔고, 그리고 대출이자가 1530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6월 30일까지는 이자를 내야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3개월인가 4개월이 남아서 아마 200 미만으로 나갈 예정이고, 전기세가 한 15만 원 정도 나온 것 같고, 가스가 좀 많이 나왔어. 70만 원 정도. 12월부터 2월까지 이게 올까봐 25도로 24시간 틀어놨어. 관리비는 54만 원이 마지막까지 해서 나갈 예정이고, 법인세가 요거는 뭐 한 1000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6천에서 7천 정도가 세금이랑 부대 비용이 나간다. 되게 많이 나가 이게. 그래서 아무리 작은 걸 사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꽤 많아. 그래서 큰 것들은 곱하기 3, 4 하면은 이게 뭐 시세 차이가 얼마 남겼다고 해도 실질 수익으로 치면은 되게 작아져. 생각보다 많이 깎인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를 9개월 만에 130%를 먹고 매도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간 쓴 만큼 결국에는 얻는 것 같아. 내가 왜 고액 가격 듣지 말라고 하면 아까 현석이가 말한 대로 개별성이 너무 크고, 그리고 본인이 잘 아는 동네인 경우가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아. 왜냐면 내가 잘 아는 동네여야 이게 진짜 금매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단순히 옆에 건물이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에 거래가 됐는데 내가 잘 모르는 동네면 평당 9천이 나와서 금매하라고 하면 금매가 아닐 수 있거든요.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동네일 수도 있어. 원래 이게 그냥 눈탱이 맞고 샀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가 22년, 23년 고점에 물렸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를 내가 정말 잘 알고 상권을 잘 알지 않으면 그게 진짜 금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근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고액 강의하는 사람이 말대로 그거 산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도 상권을 잘 몰라.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상권을 다 알겠어. 또 하나는 중개법인에서 추천해주는 거 사지 말고 제발. 바보 같은 짓이야. 왜냐면 걔들은 수수료 많이 나오는 거 추천해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내가 중개법인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동네를 몇 개를 찍고 상권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 건물들 스터디를 한 다음에 이 동네에 뭐뭐뭐뭐 보고 있다라고 한 다음에 그들이 추천해 줄 때 그때 딱 선택을 해야 되거든.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싸게 나왔다. 진짜 90% 이상 거짓말이야. 근데 여기는 신기하게 부동산에서 물건을 받은 건 아니야. 인터넷 카페를 막 돌아다니다가 누가 매도를 하겠다는 글을 보고 산 거야, 심지어 이거는. 근데 부동산들한테 이거를 물어본 거지, 내가. 이게 가격이 괜찮냐, 어떠냐, 전망은 어떠냐, 여러 군데다 물어보고, 형한테도 물어본 거고. 어쨌든 현석이처럼 투자를 할 때 현석이처럼 하자. 열심히 발품을 팔고 열심히 알아보고 자기가 잘 아는 상권을 사자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